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의 부탁이 교수님, 영상으로 교수님의 생에 대한 것을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부끄러운 점을 털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좀 했지요. 그러다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그 유학 시절에 믿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거부하던 시대에 유학생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서는 71년도에 취업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박정희 전임 대통령께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큰 희망을 갖고 만드는 최초의 국립연구소였습니다. 그때 그 연구소의 실장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한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대우하면서 그 연구소의 실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71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하고 첫 직장이 이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거진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근무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유학을 가야겠다는 꿈을 꾸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드미션이 나왔습니다. 펠로십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펠로십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장학금이었습니다. 티칭 어시스턴트 또는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러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펠로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한 실장님한테 가서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너는 미국 갈 자격이 없다. 이것이 어떤 장학금인지 너가 모르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너는 뭐 티칭에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서치를 해줄 업무도 없다. 그냥 공부만 해라. 생활비고 튜이션 피고 몽땅 다 대주는 그러한 장학금이다. 이 엄청난 장학금인데 너가 모르고 있었냐? 넌 유학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참 귀한 그러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계약하기 한 달 전에 호스트 패밀리를 정해서 한 달간 머물렀는데 그 집은 인도 출신 미국인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랬는데 제가 영어에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토플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리스닝이 안 돼서 아예 리스닝은 포기했댔습니다. 포기하고 사지선당형이었기 때문에 3번에다가 그냥 다 몽땅 3번에다가 쳤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25%는 맞는 것이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뭐가 들어서 정답을 맞추겠다고 이번에 저번에 했다가는 아예 완전히 빵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로서는 머리를 돌렸죠. 3번을 다 체크하고 저는 그랬는데 문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2학년 때 그 당시 부산에 MBC 방송국에서 영어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2의 학생이었으니까 중2반을 엉치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사람은 MBC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방송이 되었죠. 그럼 그 1등한 학생은 월반을 해서 중3 시험을 칠 자격을 줬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1등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엉치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 1등을 했습니다. 2학년 거 또 1등, 3학년 또 1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월반 할 데가 없이 그때 끝났죠. 그 정도로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졌댔습니다. 그 영어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는 뭐 스피킹, 라이팅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문법, 그러고 해독이었으니까 그 실력을 믿고 토플에 도전을 했는데 리스닝은 안 되니까 그냥 3번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해서 토플 성적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미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영어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스피킹도 안 되고 아예 리스닝은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태로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첫 학기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홈워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 달 가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교탁에다가 뭐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옆에 학생한테 물으니까 홈워크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도대체가 홈워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칠판에 있는 것만 그냥 카피해 가지고 노트해서 집에 와서는 끙끙거리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터득하느라고 아주 혼이 났댔습니다. 심지어는 1시간 강의에 수식 딱 석 줄 쓰고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쓰고 와서는 집에 와서 끙끙거립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끙끙거리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 수식을 갖다가 캐치하고 그 다음 수식을 유도해 보면은 이것이 노트 한 페이지가 됩니다. 노트 한 페이지를 교수님은 그냥 설명을 하고 결과식만 써놨는데 그것을 제가 유도해 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남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학점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그 한국 그 또 유학생도 있었고 또 베트남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은 저 사람 천재다, 천재가 앞에 간다. 이런 소리를 했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러한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학점을 받고 홈워크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한날 유체 관련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그 다음 시간 교수님께서 재시험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어디 컨닝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하는 거를 과 교수가 다 알아요. 그 학생들도 다 알고. 그랬는데 이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문장을 써놨다는 것이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컨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제 시험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영어를 잘 썼죠. 저는 문법이 탄탄했기 때문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법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펠로십을 받아서 한 25명이 펠로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딱 펠로십을 줍니다. 1년 지나고 나면은 qualifying, PhD qualifying, 즉 박사 자격 시험을 치게 해서 통과한 사람만 이제는 이 펠로십이 아니라 리서치 어시스턴십이나 또는 티칭 어시스턴십으로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장학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2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딱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다 이제 어드바이저를 CC 논문 지도 교수를 정해야만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수한테 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교수가 저를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 한마디도 영어도 못 알아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점을 받고 어떻게 퀄리파잉에 자격시험에 통과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중국인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중국인 교수하고는 잘 대화가 됐습니다. 제 룸메이트도 중국인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진짜로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거침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교수하고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박사 자격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또 열심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그 교수가 알았죠. 그래서 그 교수가 제 지도 교수 될 사람이 와서 오심을 품고 이야기했을 때 잘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그 분한테로 지도를 받게 된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25명 중에서 3명 안에 들어갈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왜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학점을 따고 또 이 자격시험에 통과하게 됐는가?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 또 예수님
믿질 않았던, 오히려 거부했던,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태초부터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초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신 거 아닌가, 오늘이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도 못 알아듣지만은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시험도 보고 홈워크도 내고 또 퀄리파잉 또 치러서 합격하게 하고 이렇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쓰임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정말로 기적 같은 능력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 유학 생활을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능력은 참 한도 끝도 없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비록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메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메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기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능력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잘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